통일 35년 후 동서독 임금 격차 다시 확대. 독일 통일 35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독 간의 생활 수준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금 차이는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레다크치온스네트츠베르크 보도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 연봉은 서독보다 1만 3천 유로 이상 약 21%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서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6만 798유로, 동독은 4만 8,023유로로 격차는 1만 2,775유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서독이 6만 3,999유로, 동독이 5만 625유로를 기록해 격차가 1만 3,375유로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즉,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소득 격차는 더 커진 셈입니다. 사라 바겐크네이트 연합의 대표 사라 바겐크네이트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 35년을 맞는 독일의 매우 부끄러운 성적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특히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사법부 가부하시마 10건 중 1건도 기소 못가, 판결 지연 심각. 독일 사법당국이 만성적인 업무 가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판사협회 도이처 리터분트에 따르면 2024년 형사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16건 중 1건에 불과해 10년 전인 2014년의 10건 중 1건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독일 판사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독일 전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판사협회 스벨 레벤 사무총장은 특히 만성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수사기관과 형사재판부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범죄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범죄 건수는 2023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 독일 헌법소청, 스파이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대응 강화. 독일 헌법소청이 러시아의 첩보활동과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시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독일 해군 또한 러시아 활동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경계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소청 신한 셀렌 부청장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세력의 공격 차단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러시아는 독일을 유럽의 핵심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을 넘어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사보타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로우 레벨 요원이라 불리는 피전문 인력을 활용한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모집되며 소액 보상을 받고 겉보기에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셀렌 부청장은 외교관 대규모 추방 이후 전략을 바꿔 이민자 침투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같은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헌법소청은 새로운 대처법 계획을 마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독일 해군도 러시아의 움직임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독일 해군은 기지 방어 장비를 강화하고 자체 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최신형 해상 초계기 보잉 P-8 포세이돈이 처음 인도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해군 전용 수중 드론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정당법 위반으로 1,100만 유로 벌금 부담. 독일 연방하원에 진출한 이후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정당법 위반으로 지불한 벌금 규모가 1,1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행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독일 정당들은 불법 기부 수수, 허위 회계보고, 교섭단체,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총 1,8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했는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AfD에 집중된 것입니다. AfD의 제재 사유는 주로 스위스의 광고 대행사 꼴 아게가 제공한 은밀한 지원과 관련이 있는데 2016년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유의 선거와 2017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유의 선거에서 AfD를 위해 구호와 포스터를 제작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스위스로부터 제공된 약 40만 유로 규모의 불법 기부금, 보고서 누락 등이 문제가 되면서 거액의 환수 조치와 벌금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정당들이 낸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최대우 약 20만 유로, SPD 약 14만 유로, 녹색당 13만 4천 유로, 좌파당 9만 2천 유로, CSU 약 7만 9천 유로, FDP 약 2,300유로입니다. AfD는 잇따른 법 위반에 대해 자당의 짧은 역사와 경험 부족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규정. 9월부터 독일에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전자환자 기록의 의무화, 난방비 계산 방식 변화, 전국적 경보훈련, 데이터 활용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의사와 의료기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자환자 기록의 진단, 치료, 처방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의료진은 의무 사용이 유예됐으나 9월 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EPA 사용이 여전히 자율적인데 원치 않을 경우 기록은 삭제되며 어떤 의사가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을지는 환자가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방비 계산 방식 변경입니다. 그동안 다세대 주택의 중앙식 열펌프에는 개별 난방비 측정 의무가 면제돼 있었으나 이른바 열펌프 특혜는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열펌프 설비에는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9월 11일 전국 경보 훈련입니다. 9월 11일 오전 11시 독일 전역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약 45분 후에는 해제 알림이 추가로 전달됩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 방송과 라디오에서도 같은 경고가 송출되며 이번 훈련은 독일 인구 약 6,800만 명의 휴대전화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기기 데이터 소비자 통제 강화입니다. 9월 12일부터는 EU 차원의 데이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법은 스마트 가전, 산업용 기계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활용 공유할 수 있는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의 접근 이용 범위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9월 30일부터 개인 사용자 대상 서비스 약관을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제한, 개인정보 내보내기, 미사용 리워드, 포인트 소멸 규정 등입니다. 끝으로 독일 자연보호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나무, 울타리, 덤불 등을 과도하게 잘라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번식기 철새의 동지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태 유지나 경미한 관리 차원의 손질은 가능하지만 둥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서리가 내리는 날 가지치기를 피하라고 조언합니다.